내일장 대장주 박밀합니다. 국내 증시 연일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1990점을 내줬고요. 외국인의 선현물 동반 매도가 지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마저 위축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보면 시장 중요했던 악재는 두 가지가 있겠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고요. 오늘 새롭게 등장한 악재가 있죠. 북한발 리스크도 함께 오늘 시장의 주요한 악재로 작용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시장 대응하기 많이 어려운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할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송상우 전문가, 조인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생겼는데요. 서현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 종목 상담 신청 배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이슈 공방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주만 하더라도 전고점 돌파 가능할지 그 여부가 좀 궁금했었는데 이제는 바닥이 어딜까 하는 궁금증이 시장에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송상우 전문가님, 먼저 오늘 시장 하루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그런 하루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너무 실망하기는 너무 앞서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자신감을 실어드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어저께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미 내성을 길러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악재로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29일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의외로 온라인 매출이 기존의 작년 매출보다 상승했던 그런 부분을 작용해서 어저께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했고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미국에서 어떠한 경제 지표에 대한 호재가 없다는 부분이 지금 악재로 작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단 이번 주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오늘까지 외국인 매도와 선물 매도가 이어졌다면 내일장은 특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일은 활짝 웃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자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보자라는 분석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자, 그런데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4천억 넘게 팔았고요. 또 선물 쪽에서 무려 6천 개 넘게 매도했는데 이 선물 매도가 3거래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시장 방향 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조인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장 보시면 그 어두운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흔들리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매매 전략을 이럴 때일수록 좀 매매 전략을 좀 탄탄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달까지 보시면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800억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업종 종목별로 차별화된 대응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전기, 전자, IT 업종 대표주들의 관심이 이어져 갔고요. 그리고 전 시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연말 소비가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이어갔는데 올해도 미국의 쇼핑 시즌이나 중국의 새 춘절 소비에 대한 기대가 국내 대표적인 수출주인 IT주에 실리면서 적극적인 매수세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러나 이 기간에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뚜렷한 등락 없이 그냥 횡보 흐름을 이어갔고요. 기대와는 다르게. 그리고 또 외국인이 네이버나 NC소프트 같은 게임주나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렇지만 기아차나 뭐 현대차 자동차주, 뭐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약간 기대했던 그런 화학주에 대해서는 매도로서 사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은 반대로 어땠을까 보면요. 계절 효과 틈새 시장을 노린 내수 방어주나 그리고 배당주들을 골고루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절 효과 발현이 기대되는 포스코나 뭐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강원랜드 뭐 현대쇼핑 같은 그런 내수 방어 위주의 주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종합해서 보면은 올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기대에 충족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소비 기대가 미국에 이어지고 또 중국의 춘절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IT주에 대한 그 대응은 눈여볼 만하고요. 그래서 저도 IT주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 저번 주에 해서 계속 추천을 해드렸었고요. 앞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 속에서 외국인이나 그 국내 기관 전반의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는 기대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흐름에서 강세, 그 매수세가 재개될 것으로 초점이 보여져서요. 경기 민감주인 IT나 자동차 그리고 은행, 금융주 등을 주축으로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들도 이에 발맞추어서 추천해 드리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자동차 흐름은 최근 들어 참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화 약세 흐름도 마찬가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자동차도 지금 좀 싸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약간 지금 가격 조정을 보여주면서 예. 가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경기 민감주인 만큼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을까요? 대장주 포트폴리오는요, 쉽게 따라볼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에이제렌터카 오늘 같은 장소도 불기둥 나왔습니다. 5.7% 급등하며 수익률 26%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위아도 추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S1 오늘 2% 하락하면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김영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플랜티넷 목표가를 목전에 두고 밀렸습니다. 4.5% 하락하면서 수익률 9.8%로 줄었고요. 내린당과 슬키시 바이오가 반등하면서 수익률 놓았습니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입니다. SAMT 다시 매수가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3호 개발로 매수가 밑으로 하락했고요. 어제 편대 플랜티넷 오늘 4% 하락하면서 2%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에 담기는 종목들 큰 출렁임이 없습니다. 하루이미 15.9% 수익을 자랑하고 있고요. 휴원수도 19.4%로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호타이어가 1.7% 수익을 내고 있고요. 삼성 SDI는 2%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삼성중공업과 경동나베 오늘 포트에 편입이 잘 됐고요. SKC가 오늘 2% 하락하면서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송상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루멘스가 추가 하락하며 2%대 손실을 내고 있고요. 3위가기가 다시 매수가 회복하면서 3%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플렉스 반등하면서 2.7% 손실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입니다. 삼철자전거가 급등했습니다. 수익률이 금세 11%로 늘었고요. 반면 바이오니아가 하락하면서 3.5% 마이너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MD스테크가 매수가 근처로 내려오면서 수익폭이 줄었고요. LTC도 오늘 1.4% 하락하면서 수익률 2.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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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로
자, 이어서 AS를 받아볼 텐데 성상욱 전문가님 루멘스 포트에 담겼는데 AS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지금 루멘스의 경우에는요, 어저께는 강보합 흐름이 나왔고, 오늘은 네. 살짝 40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수급 현황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지금 현재 금일뿐만 아니라 최근 매수 흐름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부분, 즉, 외국인하고 개인의 매물을 외국인이 다 매수 흐름을 매수해주는 그런 주가 하락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상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강조해드리는 21선 부분이 일단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힘이 강하다. 그렇게 일단은 볼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루멘스의 경우 제가 목표가 제시해드린 12,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12월 달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LED 시장의 확대가 예상이 되므로 꾸준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오늘은요, 좀 새로운 종목을 소개하지 않고 좀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다 AS 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새로운 종목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지금 현재 네. 시장 자체가 조금 어수선하고 수급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꼬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 종목을 추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보유 종목을 일단은 AS 하면서 네. 이제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포트에 담아 두셨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일단은 AS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에 신규 종목보다는 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5종목에 대해서 루멘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 추가적인 4종목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좀 금호타이어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1.3%, 그래도 좀 매수가 위에서 웃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한 강보합권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계속 홀딩 가능한 거겠죠? 당연하죠. 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지금 개인하고 외국인이 일단은 매도 흐름이 나오는 부분을 일단은 기관에서 다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연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펀드 물량으로 들어오는 투신권 물량에서도 지금 매수 흐름이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틀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 흐름을 일단 보시면 지금 현재 바로 위에 일단은 21선이 안착해 있는데, 항상 21선이 바로 위에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일단은 저항 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상보다도 일단은 단계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일단은 제가 목표가 제시해 드리는 대로 일단은 2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아직까지 네. 손절 라인까지 올라면 멀었고, 최근에 이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내일장에 21선 안착을 해주는 이런 양봉 흐름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추세 전환으로 보셔도 될 듯 합니다. 네. 자, 이어서 3위각기가 3%대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무려 4% 가까이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하루는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고,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내일 네. 혹시 음봉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네. 3위각기의 경우에는요, 제가 2,000원 선에서 추천을 했던 그쵸. 그 종목이었는데 20원 때문에 포트에 편입을 못 시켰던 그런 가장 안타까운 종목이라 제가 다시 한번 편입을 시켰는데요. 일단 차트 흐름을 보시면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숨고르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승 흐름이 나왔던 이 부분, 즉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상승 흐름까지 이어졌던 부분이 일단은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다시 한번 옆으로 횡보 흐름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2,70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장중에 다소 밀리는 부분이 보였는데요. 이 부분은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일단은 개인 물량을 조금 더 뺏기 위한 작업이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그렇고, 거래 흐름이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날 거래량을 보면요, 네. 많이 줄은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줄이고 나서 이제 어제 오늘 해서 거래량을 서서히 늘려가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3차 즉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의 3파가 시작하는 그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수급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하고 개인은 일단은 매도 흐름을 보였지만 이 부분을 어디서 다 받아갔냐 그러면 기금에서 연기금에서 일단은 물량을 계속 지금 6거래 7거래일째 계속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차트 부분에서도 양호하고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도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들고 가신다면 목표가까지 3,000원까지는 충분히 네. 단기간 내에 아마 달성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 달성으로 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일 갖기도 목표가 3,000원까지 꾸준히 홀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봉 LS. 일단 이 종목 오늘도 약보합에 마감했는데 어제 좀 2%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락은 왜 그랬던 건가요? 일단은 대봉 LS가 네. 저기 3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상승 흐름 꾸준 매출 증대가 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네. 이제 뉴스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관심을 못 가졌던 그 종목인데요. 일단은 어저께 2% 정도 하락했던 그 이유는 네. 거래량을 분석을 해보면 11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거든요. 안 됐고 그리고 어저께 21선 부근을 밑꼬리에 달고 다시 한번 상승 밑꼬리에 달고 올라와 주고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어제 종가 부근보다 살짝 10원 정도 밀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21선을 지켜나가는 모습 이 부분은 아직까지 대봉 LS가 힘은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어제 오늘 지수의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개인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심리 때문에 일단은 개인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 역시 마찬가지로 21선 안착하는 모습 네. 앞으로도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트에 한 종목 남았습니다. 미디어 플렉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1.5% 상승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매수가를 좀 소폭이나마 좀 밑돌아온 상태인데 이 종목도 끝으로 AS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차트 흐름 보면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플렉스의 경우에는 가장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21선에서 오늘 양봉 흐름이 나왔다는 부분은 일단은 최근 상승 흐름이 저점을 다지고 나서 상승 흐름이 한번 놓였다가 눌림목 구간이 오늘 아름다운 눌림목 구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21선에서 양봉 출현했다 하면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줄은 상태도 아니고요. 일단 내일 뿐만 아니라 24일 날 개봉하는 용의자 지금 시사회 평가에서도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플렉스 다시 한번 서서히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절대 미디어 플렉스 역시 마찬가지로 네.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디어 플렉스까지 자세하게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조인희 전문가님, 먼저 대성홀딩스 AS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시장이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일선 따라서 주가가 좀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어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대성홀딩스는 제가 9,000원 매수가 추천드렸는데요. 매수가보다 좀 더 낮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제가 AS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성홀딩스 천연가스 공급받아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회사기 때문에 겨울에 거의 1년 수익을 다 낸다고 볼 수가 있어서 또 지금 그 계절적인 그런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또 그 최근에 가족 내 증여세 날이 지나면서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에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크게 낼 수 있다고 봐진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또 수급도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좋으면 크게 상승 여력이 있는데 실적도 겨울철 맞아서 4분기 실적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잡으신다면 4분기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기 때문에 10% 목표가는 크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현재 오늘 종가가 9,080원이었거든요. 제 사실 네네. 목표가가 9,000원이었는데 네네. 지금 이 자리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 가격 만약에 추가 네. 매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인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한화생명인데요. 대표적인 보험주이기도 하죠. 11월 중순 이후 꾸준히 오르면서 7,000원대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12월 들어서 주가는 3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다음 종목은요. 현대 EP입니다. 코스피 쪽의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죠. 어제는 3% 이상 급락한 이후 오늘은 0.1%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이 한화생명인데 보험주를 들고 오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 생명보험사인 만큼 금리나 자산 비중에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일단 드려볼게요. 네. 이 생명보험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의해서 성장률이 2011년에 5.8% 기록을 했는데 2012년에 다시 21% 높은 성장률이 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그 저축소 보험 수요가 더 이렇게 높아지고요. 그리고 초의 보험료 급등에 따른 보험 유지, 그러니까 계속 보험료 지급으로 또 그런 계속 보험료도 지급될 것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2013년 생명보험 산업에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금리 변동 확대에 따라서 자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둘째는 금융시장 회복 지연과 그리고 소비자 신뢰 악재로 변액 저축성 보험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금리를 제가 따져보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2013년 초에 1.6% 정도 했던 금리가 지금 2.7%대로 오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생명의 자산 총계가 2011년 64조 6천억 원에서 2013년은 무려 80조 3천억으로 늘어났고요. 또 여기서 자산 운영 수익이 1%만 늘어나도 800억의 영업 이익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운영 수익을 내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영업 이익은 앞으로 커질 것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금리가 오르게 되면 예금 금액도 늘어나므로 금리 상승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생명보험 업계의 종목들이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을 왜 추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또 따라서 얘기를 드리면요. 삼성생명의 자산 규모가 시가총액 180억 그리고 시총은 2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하나생명은 시가총액이 80조 그리고 시총이 6조 정도인데요. 금리 상승 시기의 혜택은 자산 규모 대비 시총이 작은 하나생명이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보여져서 하나생명 추천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털리고 있는 반면에 기관, 연기금, 보험, 투신, 산업펀드 등 매수세 강하고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일봉을 보시면 이 하나생명은 일봉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주선 기반으로 해서 상승 여력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7,050원 그리고 손절가는 6,800원, 목표가는 7,8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가가 7,100원인데 이번 좀 더 낮은 가격대 제시하셨습니다. 7,050원 매수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종목이 현대 EP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들고 오셨는데 최근 자동차주에 대한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현대 EP 추천 이유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그 현대 EP가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사업부, 그다음에 산업재, 건설 자재, 그리고 소비재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를 그 생산하는 사업부, 그리고 전기, 전자 산업, 건자재 용도로 사용되는 PS나 EPS 소재를 공급하는 PS 산업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주된 사업부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근래에 이렇게 포인트로 좀 중점을 두셔야 될 부분이 자동차의 디자인이나 성능 이런 것보다는 차량 연비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차량 연비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동차 회사들마다. 그 에너지 절약이 시급하기 때문에 연비를 따지고 절감에 애쓰고 있는데요. 이 절감을 위해서 엔진의 성능을 높이기에는 좀 어렵고 기술 개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 무게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은 금속만큼 강하면서 차체는 가볍게 하는
그리고 또 차체가 가볍다고 해서 안정성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완해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교체를 많이 하면서 부피를 줄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생산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 EP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점점 밝아지고 있고요. 근데 단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기아차의 파업 때문이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파업이 정상화되면서 4분기 실적은 다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민감주인 자동차주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또 온다면 좋아질 것으로 더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매수가는 6,770원으로 하겠고요.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4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하면서 현대 EP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송상호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하림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닭고기 브랜드이죠. 월봉으로 봐도 5개월째 주가가 올랐고요. 지난달 무려 30% 가까이 상승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딱 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에 맞서는 조인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효성 ITX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코스피 소형주이고요. 디지털 프로젝트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지난달도 주가 급등하면서 오늘은 2% 이상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송상우 전문가님 내일장 불기둥 종목 하림 추천하셨어요. 네. 하림의 경우에는 제가 네. 불기둥 종목으로 해서 14일 날 한번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13일 날 추천해서 14일 날 실제로 불기둥이 나왔고요. 그냥 한 9% 네, 올랐네요. 9%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와.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하림의 불기둥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바로 일단은 차트상은 눌림목 구간이 20에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하림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인식은 다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닭고기 생산 업체로서는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거의 1위 기업에 속해 있고요. 2013년도 반기 기준으로 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20.1%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림의 경우에는 일단은 병아리, 사료, 약품 등의 600여 개 농장에 제공하고 있고, 일단은 6개를 공급받는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다른 회사 외주 업체에서 받는 부분이 아니라 하림이라는 회사에서 직접 병아리 부화부터야 병아리, 그 다음에 닭으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드실 수 있는 그런 수직 관계에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위생 관련 부분에서도 일단은 안전한 부분이 있고요. 품질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높이 평가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생산 원가가 일단은 저렴한 부분이 어떤 기업에 대한 일단은 매출이나 재무 구조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경남 지방에서 지금 돼지 콜레라가 발생을 해서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일단은 그 자리 잡기에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안에 일단은 4마리 정도의 돼지 콜레라가 발생을 해서 200마리 정도를 일단은 살처분했다는 그런 뉴스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단은 여파로 인해서 돼지고기 수요 뿐만 아니라 지금 소결핵 관련돼서 일단은 소고기에 대한 수요, 그리고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소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대체 상품인 닭고기에
6개 쪽에 어느 정도 수요가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흐름을 보면은 제가 추천했던 그 일자를 보면 이날 추천을 한번 하고 나서 다음날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흐름상은 1차 상승 이후에 눌림 현상을 주고 있고, 즉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는데 거래를 줄여가면서 주가는 옆으로 횡보한다. 이 부분은 일단은 물량을 뺏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지켜보면 꾸준하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 돌아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금일 21선 눌림목 현상 딱 지지받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거래량이 동호회 수반되면서, 오늘은 거래량이 54만 주 정도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3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은 매수가는 조금 지금 현재 종가보다는 조금 낮게 21선 부근인 5,2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5,700원, 요 부근인 정고점 부근에 5,7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5,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하림 대표적인 닭고기 브랜드인데, 이런 닭고기 관련주가 여름이 좀 대표적인 그 수혜주로 꼽히기도 하는데, 여름보다 겨울 주가도 많이 올라서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인 전문가님은 하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불기둥 종목이니만큼 차트상에서도 21선 지지하면서 반등 여력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수급도 괜찮고, 그런데 단지 이게 좀 약간 조류독감이나 이런 계절적인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 주의주시하셔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자 한번 하림 불기둥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어 조인희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은 효성 ITX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효성 ITX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기업의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사업 그 내용은 고객 접점이 컨택센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과거에 그 단순한 고객 불만 접수 처리를 했던 그런 회사에서 브랜드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마케팅 부서 기능으로 확대를 해서 최근에 현대통신 수단이 발달을 하면서 전화에서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그 채널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매출은 좀 크게 있었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고 사업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효성 ITS가 이슈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1938년 나일론 개발 이후에 75년 만에 신소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신소재 이름이 플리케톤이라는 그 신소재 개발을 했는데요. 기존 산업 소재에 비해서 내열성이나 내화학성 그리고 내마모성이 월등히 뛰어나서 가격 경쟁력도 탁월해서 부품 산업을 주도할 핵심 소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용화된다는 뉴스와 함께 급등을 했고요. 이후 한 달 정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격 조정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신소재인 폴리케톤의 확대가 매출로 이어지면 더 회사는 탄탄하게 매출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급도 크게는 아니지만 개인 매수세가 강한 상황에서 외국인 그리고 순매수기간 매도도 외국인의 순매수도 들어왔고요. 기간의 매수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장대 양봉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21선을 지지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네. 그래서 6,300원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가까지 쭉 들고 간다고 계획을 세우시고요. 네. 그래서 매수가는 6,500원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150원, 그리고 손절가는 6,300원 아까 떨어지지 않는 한에서 목표가까지 들고 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등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손절가는 5% 잡고 6,25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상욱 전문가님, 21선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효성 ITX. 이 종목은 내일 불기둥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보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위치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내일장에 거래량이 오늘 거래보다는 다소 높이 형성되는 그런 수급이 어느 정도 나와 주신다면 목표가까지는 내일이라도 달성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의 중요한 관건은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지 안 실리는지 그 여부이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붉게 된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실시간 증문 직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전화 신청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이죠. 013-3366-0110번호 문자 보내주시면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YG원 YG1이요? 영업 우상향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 하고, 네. 얼마 정도 돼야 팔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 좀 말을. 네. 자, YG1.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가격은 12,100원이고, 12,100원이요? 예. 비중은요? 한 20% 돼요. 20%요? 예. 네, 오늘 종가가 12,150원.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언제쯤 사셨어요? 사기는 한번 벌써 샀는데 그게 움직이질 안 하고, 네. 거기서 사면 왔다 갔다 이게 14,000원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못 팔아가지고 그래. 그러니까요. 이게 최근 한 11월 말쯤에 그래도 한 13,000원 가까이는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그간은 그래 올라갔는데, 그 네. 전에 14,000원 정도 갔다 왔는데. 그럼 우리 그때 못 시청자님 팔아. 보유하신 지 꽤 오래 되신 종목이네요. 예, 그때 팔아야 되는데, 좀 네. 너무 그때가지고. 아유,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래도 손실은 아닌데, 일단은 예. 앞으로 향후 전망, 그리고 목표가가 어느 정도 좋을지 그 부분 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조인 전문가님, YG1 상담이 들어봤습니다. YG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YG원 뭐 회사 간단하게 보면 공구 산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게 일단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은요. 1년 정도 이렇게 쭉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정도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 12,100원이 어떻게 보면은 저점의 중간 정도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좀 장기로 보시면 저는 좀 장기로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3개월 정도 장기로 보실 수 있다면 수익은 원하는 목표가가 아까 14,000원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 수익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단기로 봤을 때도 6일 정도 가격 조정하면서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이 줄면서 양봉이 나왔고요. 다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더라도 목표가 짧게 잡고 한 12,400원 정도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수익은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목표가 짧게 봤을 때는 12,400원까지는 그래도 괜찮겠다.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 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우림기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2914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5,900원, 비중이 15%, 현재가가 5,700원이거든요. 조금 더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송상욱 전문가님, 우림기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림기계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에서 매수가 물량은 일단 많지는 않지만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로 제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매수가가 지금 현재 5,900원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부분에서 추가 매수의 경우는 양호한 흐름이 양호하다고 일단은 판단은 되고요. 일단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양봉 흐름이 나올 때 밑에서 저점을 다지면서 상승 흐름을 나올 때 그때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이 15% 정도 되니까 보유 비중은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 일단은 단가는 낮추시고 목표는 한 2, 3일 정도 두고 봤을 때 목표가는 일단은 6,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 그 이유는 이제 21선이
2, 3일 정도 되면 6,000원 부근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제가 봐지고 그렇게 되면 이 21선 부근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물이 즉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21선이 안착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데 절대 비중은 30% 이상 넘지 마시고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오늘 저점인 5,600원 정도, 5,6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림 기계는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 기업 종목인가 봐요. 예, 일단은 낙폭이 한번 네. 21선 이탈하고 나서 일단은 최근 들어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은요. 예. 일단은 단기 상승하면은 그 투자자의 심리에 인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팔려는 투자자 심리에 의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매물이 많이 출회됐을 경우에는 그 심리적으로 차트 역시 마찬가지로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매수가가 5,900원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매수가를 조금 더 낮춘 다음에 한 6,000원 선에서 일단은 이익 실현하고 나서 그 다음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림 기계 목표가는 6,000원이었고요. 이 비중은 30%를 넘지 말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십시오. 다음 종목은 효성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2764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92,900원이고요. 비중 40%이십니다. 현재가가 69,100원. 손실이 많으신데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네, 그 효성 매수하시고 마음고생이죠. 많이 하셨을 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효성이 10월 달에 그 세무조사 얘기가 나오면서 또 많이 흔들리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수가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좀 장기적인 추세로 보셔야지만 좀 회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한번 봐드리면 비중이 40%인데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판텍스 강세가 지속되면서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지금 차트로 121선 지지하는 거 보시고 반등하시면 비중을 약간 줄이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효성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가비아가 들어왔는데요. 7824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5,870원, 비중이 10%. 지금쯤 물타기도 괜찮을까요? 좀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가비아, 지금 뭐 물타기 전략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차트상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비아 종목의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이 살짝 수급적인 부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최근 들어서 11선이 21선 골든크로스 이어지면서 요날 양봉이 출현됐고 오늘 고점 대비해서 살짝 이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내일 정도에서 한 4,900원 정도 4,900원에서 4,850원 정도 그 부분에 만약에 좀 추가 하락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내일 하락의 경우에 보면은 4,75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으니까 4,750원 딛고 반등 나와준다 그러면 4,800원부터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질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요. 비중은 지금 현재 10%이기 때문에 또 지금 매수가가 다소 높다 보니까 욕심이 또 많이 생기실 수 있는 그런 욕심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급한 마음이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분하게 가비아 종목은 차분하게 좀 중기로 보고 일단은 최소 한 달 정도는 일단은 보고 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가뿐만 아니라 목표가 매수가 이상으로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흐름을 딱 봤을 때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5,200원입니다. 5,200원이 돌파된다 그러면 5,500원 까지의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5,50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4,800원 부근 네. 4,800원 부근 또는 4,850원 부근까지 밀렸다 반등 나오면 그때 추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물타기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불타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시청자분들께서 네. 물타기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종목이 하락했을 때는 하락하고 네. 나서 계속 빠질 때는 거기다 추가 매수 해버리면 추가 매수한 물량까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쵸. 떨어질 때 음봉 달고 하락할 때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저점 확인하고 나서 돌려줄 때 그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올바른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타기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좀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쯤 한번 비중을 더 실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다음 종목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화신 들어왔는데요. 7724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2,850원, 비중 30%.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화신 오늘 종가가 12,700원. 좀 매수하신 가격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자동차 부품주인 만큼 그 자동차 그 매도세도 자동차 그 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같이 빠진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비중은 20% 적으신데, 비중은 30% 예, 정도 되시는데요. 12,700원 오늘 종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가 가격 오시면 매도하시고, 그리고 이 주에 관심을 보이신 이유가 개인적으로 있으신지, 본인의 그 개인적인 의도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본인이 갖고 있는 매수가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는 매도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네. 다시 들어가고 싶으시면 이게 하락했을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화신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지 말고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면 그때쯤 한 비중을 정리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8751님의 종목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25,100원이고요. 비중이 50%이십니다. 좀 비중이 많으신데 현재가가 24,000원이죠.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보유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캔들이 2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21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리고 내일장에 상승 흐름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잡아서 전고점인 3만원, 3만 5천까지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일장 흐름이 안 좋아서 21선을 이탈을 해버린다 그러면요. 일단은 짧게 23,500원 부근을 손절가로 잡고 일단은 23,500원이 이탈되어 버린다 그러면 일단은 네. 아쉽지만 손절하시고 다시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더 네. 나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25,100원 정도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한 1,100원 정도 하락했는데요.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내일이 중요하니까 내일장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25,100원 충분히 돌파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3만원 정도 선까지 상승 흐름 나오니까 쭉 한번 끌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는 손절가였죠. 23,500원 잘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한 종목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6162님의 종목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1,500원이라고 하시네. 현재가가 1,900원. 손실이 있으신 상태예요. 네, 지금 제가 다른 건 모르고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 1,900원 정도대에서 계속 그 저점 깨지 않고 유지를 하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더 흘러내릴 가망성이 있어 보여서 좀 손절을 하시면서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손실이 나시더라도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금쯤 좀 매도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니까요. 좀 안타깝지만 대응 전략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상우 전문가, 조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